틀딱, 틀딱충, 수구꼴통, 일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좌파 우파로 굳이 나눠진 현실에서 우파, 중년과 노년을 비하해서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좌파들과 좌파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죠. 사실은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집회를 취재하는 저로서는 우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요즘 광화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겉모습은 활동하게 편하게 다니시지만 가끔 제가 아는 교수분들도 만나고 고위직 국가 공무원 출신도 만납니다. 얼마 전에는 큰 기업 사장을 지내신 선배가 지나가다가 제가 추워 보이는지 따끈한 차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영락TV에서는 과연 토요일 광화문 시청 앞 서울역 아스팔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할 일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막연히 정권에 반대만 하는 사람들인가? 또 시대의식이 없고 세상에 자기 고집만 있고 아직도 세상 욕심만 있는 철진한 인물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걸쳐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집중 취재를 해서 결론을 얻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색적인 장면들부터 한번 보시죠. 주말만 되면 서울 도심 지역인 서울역에서 시청 앞, 광화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집회가 연속됩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요, 연설도 있고 노래도 있고 또 개인 의상 퍼포먼스까지 다양합니다. 네, 혹시 잠깐 여쭤봐도 돼요? 저 군인이세요? 아니에요. 그럼 뭐 저는 전역한 지 40년 된 예비역 병장인데 네. 제가 26사단에서 얼마나 고생을 장태환 장군 밑에서 많이 했는데 계급품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6사단이 최초로 먼저 해체되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고 요 없애는 사단이 어디인가를 다 노란장치에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엄청난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정치인, 방송인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안보가 위험하다라고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휴전선의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를 맺는다는 거하고 두 번째 없애는 사단을 보면 여기는 사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이게. 그러면 일반 그 시민이세요? 예, 일반 신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신철균입니다. 아, 자, 군대 소속을 얘기해 볼까요? 예. 26사 불사만화 포병대대에서 작전병 출신입니다. 포병 작전병. 아, 그러니까 이게 휴전선 해체가 되니까 예. 안보 위험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하는군요. 아, 그렇죠. 아무도 이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 유튜브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게 국가 군사 보안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거 알면은 다 빼버린 뭐 군 부대에 있는 위치도 대충 제가 그린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고. 왜 이거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위험해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공산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이전에는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교회 목사로서 예.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네. 지금 현 시국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예.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증거를 모으다 보니까 말할 데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길에 나와서 문재인은 국민들은 깨어나라, 증거를 봐라. 그러므로 여러분 휴대폰 들고 이 사실을 찍어다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달라고
나오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감사합니다. 예. 잘 좀 전달해 주셔서 예. 대한민국이 좀 이 공산주의를 위협으로부터 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좀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TV로 여기 오르신 분들 10명 중에 10명 다 아마 안 볼 겁니다. TV로. 근데 주로 저 버튼도 안 봅니다만은 이 공중파나 지상파나 모든 방송들이 그냥 하도 그냥 공정적인 방송을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 기대는 것은 유튜브 방송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 봐야 저도 새벽 2시까지 유튜브 방송을 봅니다만은 유튜브 방송을 봐서 정보를 받죠. 이 일반 방송 보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피가 위로 꽂혀가지고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부 칭찬, 이 방송국이 멘트들이 내가 이런 말 막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량이 좀 미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냐면 나와서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함량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면 매일 정부 자랑, 예? 어디 아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째 자유한국당보다 정의당이 지지도가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된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젊은 청년들이 우리 나라가 없으면은 가정도 없고 청년들도 본인들도 없을 겁니다. 일단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젊은 친구들이 아무 걱정을 안 해요. 보니까 자편향적인 그런 전교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이런 어르신 애들 고생하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식들하고 부모들하고 이거 나라 걱정 때문에 부모들은 나오는데 자식들은 못 나가게 해요. 아니 이거 이렇게 국기를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세요. 무슨 기세요 이게? 아니 저는 이거 좀 빼고 해주실래요? 예,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예. 아니 저는 외국에서 한 2, 3년 있다가 예. 7월달에 들어왔어요. 예. 이게 뭐 나라가 이렇게 정말 이게 안 좋아가지고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다고 있어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1976년에 나가가지고 예. 싱가포르에서 한 20년 있다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저 아프리카에서 또 한 20년 있다가 뭐 사우디도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작년에 올 7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끝나고. 예. 뭐 사업하러 하셨어요? 아니에요. 저 직장을 그렇게 외국에서 다녔습니다. 외국. 이제 정년하셨겠네요. 예.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50년생입니다. 예. 저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면은 이 나라가 정말 우리는 처음에 1976년 때 나갈 때 좀 못 보고 살았잖아요. 정말 그때는 뭐 국민소득도 뭐 한 300달러도 안 되고 했을 때 나갔으니까. 네. 이 정도 잘 살게 한 게 우리도 한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걸 정말 나는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정말 일조라도 해보려고 이렇게 나와서 좀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아니, 뭐 헤매는 게 아니라 이 의지를 보이시는 거죠. 1988년 2월 29일 혼자 하세요? 친구들하고 같이 안 하세요? 지금 친구들도 같이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조금이라도 더 제 뜻을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많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색적이죠. 사실은 조금 색다르지만 조금은 세련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본인들은 고민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깊이 이해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화문 당야에서 집회를 주최하는 분들이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집회 나오셨네. 예, 저기 오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 신자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런데 지금 부보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목사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분들이 왜 나오시는지 또 이분들의 애국심의 열의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광화문에 이승만 광장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거의가 다 80, 90%가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속에. 근데 이분들이 왜 여기 나오셨느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전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와서 선뜻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만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동안에 그 속에 30만 주회종들 그리고 25만 장로님들 그리고 1200만 성도가 있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그 자리에 누가 이렇게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문재인이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피켓 들고 나올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이렇게 온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강화문 오신 남자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걱정돼서 온다고 봅니다. 예. 나라가 걱정된다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국민은 머릿속에 없고 오직 김정은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 빨갱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고령층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나라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들인데 이걸 문재인이 2년 8개월 만에 한강의 기적을 다 망쳐먹고 짧은 시간에 완전히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강화문에 젊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네, 요즘은. 네네. 근데 요즘 젊은 남자들이 거기 나오는 게 전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슨 생각으로 나오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은 일단은 제가 볼 때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동시에 그 사람들이 되게 이타적이에요. 개인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든지 뭐 친구 사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 요즘 남자들끼리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승만 광장의 하나의 점이 되자. 그래서 점을 채워서 광장을 메우자. 그러한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의 점이 되는 선택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 선택들을 하고 있는 멋진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여성분들도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말마다 나오는 이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나오겠습니까? 나라가 백척간두 사회주의 국가 좌파 강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싸우는 거 여야 싸움이 아니라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니라 체제를 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수가 적은 자유한국당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나와서 힘을 결집하고 모아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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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 홍영락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홍영락 씨 한번 뵙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여기 강화문에 나와 있는 사람을
제가 뭐 딱 집어 얘기한다면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심이 출중한 애국자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저 강원도 대관령에서 오시는 97세 어르신도 계시고 한 분도 빠지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그거보다는 진짜 목숨 걸고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분들도 수도 많습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다행히 근래들에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개인별로 누구 특별히 또 이름을 거명하면 또 그분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더더욱이나 이 좌파 정권에서 우파의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든 손을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애국자라는 딱 한 사람으로 이렇게 호칭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일파만파는 육사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삼군사관학교, 각군사관학교,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같이 뜻을 합하는 우리 그 민초들, 국민들이 좀 합세해서 이루어진 거대한 그 공동체입니다. 전국구라고 할 수 있고 전국의 조직이 가지고 있고 해외까지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또 대학 구국 포럼이라든지 투르스 포럼이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세해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표는 자유 수호 체제 전쟁을 이끌어서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행사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락TV는 오늘 일파만파 동화광장을 중심으로 애국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일파만파 망년회 송년회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홍락TV는 사실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하고 다니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런 장소가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여기 모임에 이 집회에 자주 가끔 참석하시죠? 아무래도 뭐 나라가 걱정이 되니까 또 동료들도 걱정되고 하니까 가끔 나옵니다. 예. 좀 와서 무슨 걱정 많이 하세요? 이전에만 하더라도 나라가 뭐 좌나 우나 또는 뭐 진보니 보수니 온갖 이름으로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 문정부 들어서는 아예 나라의 체계라든가 이념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의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찌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집회에 나오시면은 뭐 생활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생활이 엉망이죠. 왜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1년 동안 갔다 와서 목 디스크 때문에 지금 일을 못 해요. 예. 몸이 아파가지고 아내가 일을 하죠. 일을 해서 이제 월급 받아오는 걸로 생활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가게를 건강체험방을 하나 지금 차려놨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지금 계속 나옵니다. 매일 국회 나왔다가 강야교회 갔다가 또 강화문 와야죠. 계속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애국심이신데, 대단한 애국심인데 지금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한 애국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요 정말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내 하루 장사 잘 되고 하루 사업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 누구 눈치 보고 내 사업 위해서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움츠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다 나와야 됩니다. 집회 나오신 지 오래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 4% 지지율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저 할 말 있습니다라고 제가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까지 애국 동지들하고 이렇게
애국 집회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애국 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시네요. 원래 직업은 큰 건축 회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뭐 조그만 설계사무소를 설계사무소. 대학 동기랑 같이 대단히 운영하고 크던데요. 있습니다. 네? 대단히 큰. 아니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작은 설계사무소고 제가 올해 건축 경력이 이제 한 40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1980년도부터 대기업도 근무하셨죠. 예, 저 원래 하나그룹 공채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 집회를 할 때 보면 그 다들 애국심 뭐 이런 게 대단히 뭐 많은데 박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애국심은 이 나라 위한 애국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버리면서 오로지 나라가 잘못되는 거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가 저는 나라에 대한 어떤 일편단심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모든 제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 제가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애국동지들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회복이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회복된 그날까지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후에는 저는 다시 조용히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물론 전 제 생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렇지만 생업은 사실은 저는 제 친구한테 다 맡기고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애국동지들과 같이 보내는 게 제 일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옆에서 보시면서 박 총장님께서 이 집회에 참가하시려면은 뭐가 필요하세요?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뭐 사람도 친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필요하세요? 저는 뭐 돈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집회를 주최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최소한의 집회 준비 비용이 있으니까 필요한데 지금 애국 우파들은 그런 거를 대주는 분들도 없고 오로지 참여해서 자기 시간 내서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헌금함에 눈 돈 가지고 모아서 지금 집회를 어렵게 매주마다 꾸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집회 참여하시면서 댁에 계시는 사모님이나 또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솔직히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투표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정에서 종편에 세뇌돼 가지고 저하고는 좀 다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집사람하고의 대화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그쪽으로 경도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이해는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또 30대 공무원인데 역시 아직도 이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거기에 찬동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친구들 중에 생각이 같지만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일한 상태의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관망하던 분들 다소 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 실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애국동지들과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바쁘신데 오늘 행사인데 행사도 같이 취하네. 고맙습니다. 우리 홍영락 대표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나 해야 되는데 왜 아스팔트에 나왔느냐?
아스팔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죠. 제가 그 아스팔트에 나온 것은 2016년 10월부터 그 서울역에서 그 서경석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새 한국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발족을 해가지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는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서 대한문 쪽으로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핵 정국이 끝나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위기로 몰려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기존 우리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던 중요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 그다음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굳건한 안보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는데, 근데 이 종북주사파 정권인 문재인이 드러나고 나서부터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와해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 가치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의 울타리가 됐던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간 결국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와해돼 버리고 무너지고 잘못하면 공산화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군인 출신이고 또 3.4 구국동지회 회장님이시니까 회장이었습니까?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집회만 해서 이 정권이 손을 들까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현 정권이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언론까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참 끌어내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헌법이 살아있고 또 선거를 통해서 다음 정권 창출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과 또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에 나와 가지고 전부 다 이 광화문 그 집회에 100만, 200만, 수백만이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국민이 이 실상을 다 알려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우리 홍영락 TV 대표님께서도 큰일 하고 계시죠.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정권이 뭐를 잘못하고 있어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난 잘한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우선 이게 뭡니까? 이 친북. 아니 북한이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 애국 세력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수백만 사람들을 죽인 정말 살인마들인데, 걔들하고 뭘 손잡고 이제 통일을 한다고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식적으로 쟤들하고 무슨 그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일떠서서 나라를 바로 잡자고 하는데 바로 뭐 잡히겠죠. 잡히고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 문재인 빨갱이 집단은 이제 깨끗하게 처형될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잘 안 이루어져도 계속 하시겠네요. 그거는 내가 뭐 죽으면 죽을지라도, 뭐 옛날에 그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필생직사, 죽기를 각오 싸우면 이긴다는 그런 각오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냐 없을 거냐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죽느냐 아니냐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모는 이 애국 집회 계속 나오는데, 아들은 전에는 정말 왜 부모가 거기 나갔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또 많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기에.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학생들이
오랜 동안 그런 전교조식 교육이라 이런 걸 받아오다가 요즘 와서 이래 보니까 특히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시비라든가 정오가 분명해지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건 아닌데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셨죠? 지금 이 틀딱이 아니라 아스팔트를 물어뜯을 만한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된 이 나라의 중심 세력 같지 않습니까? 제도권, 그것도 정권의 나팔수 언론들에 의해서 존재가 짓밟히거나 왜곡되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분들을 이렇게 헐뜯는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요? 나이 좀 젊었다고 또 몇몇이 작당해서 새로운 진보 부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라보다는 내 편만 따지는 사람들, 이해관계 앞에서는 이기적인 부르들이고 그도저도 안 될 때는 평소 무시하는 기성세대의 빌부터 살려는 강경함만 보이는 부르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일부 국민들이 이 멋모르고 현혹당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나라 맡겨놓으니까 결국 책임감 없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요, 강화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 손으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게 강화문 집회의 참된 의미라고 이분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한 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